네, 지금부터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향후 이재민 대책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고생 많으시죠? 저보다는 이재민들이 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이제 포항시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방금 저 뉴스에 모두에 나온 대로 그런 구체적인 지원을 받았는데 핵심은 포항시가 부담해야 될 이 복구에 대한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 중에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그것을 도와준다라는 게 가장 큰 내용입니다. 네. 그 외에 이 지역에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라든가 이런 감면이 있고요. 또 전기세, 통신세 등 6개 항목에 있어서도 특별한 어떤 혜택을 받습니다. 네. 그 외에 주택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가끔 목돈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융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혜택을 입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진이 발생한 지난 15일 말이죠. 현장을 그 당일날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이 시간에 이제 전화 연결도 하셨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다녀오신 뒤에 청와대 건의를 해서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연기해야 된다고 건의를 하신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로 당시로 돌아가 보면 현장에서 보셨을 때 굉장히 상황이 좀 급박하다 이렇게 느끼신 모양이죠. 우선 무엇보다도 저희들 판단보다는 네. 그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 선생님들하고 학교 운영위원장님들, 그 경북도 교육감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 상태에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이들한테 아침에 시험장에 들여보낸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네. 그걸 바로 교육부 총리께 그 상황을 전했고요. 또 이제 드러났지만 내일도 이 고소장으로서 적합지 않다고 판단되는 4개 학교를 비롯해서 이런 곳에서는 사실은 학생들이 그 불안한 속에서 시험을 치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한 겁니다. 네. 그러나 더 이제 우려되는 것은 이번 23일은 정말 별일이 없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네. 자, 이재민들 입장,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일 궁금한 게 역시 이 복구 작업이 언제 완료되겠는가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추산을 하시나요? 예, 무슨 복구 작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완전히 옛날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어야 될 텐데 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우선 응급 복구라고 해서 우선 당장 깨어진 것 또 무너진 것을 이렇게 치우고 최소한도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정도의 복구는 지금 거의 한 90% 가까이 돼 있습니다만 제일 핵심은 이번에 갑자기 졸지에 자기 살던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이 이재민들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빨리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최소한도 이 추위를 피하게 할 만한 그런 임시 거주지를 마련해 드리고 또 앞으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느냐 이런 문제가 우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피소 문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보면은 이 겨울에 차가운 바닥에서 이렇게 생활하신다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움이 듭니다. 저희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대피소를 또 옮기셔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고 앞으로 이렇게 대피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지원책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네. 초반에는 저희들이 조금 경황이 없어서 그냥 이제 실내 체육관 또 우리 교회에 사는 생활관 같은 데서 우선 주민들을 모셨습니다만은 이제는 이건 아니다 해서 일단 가족용 텐트를 좀 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최소한의 사생활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텐트들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불편한 게 한두 개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욕이라든가 세탁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주민들이 이번에 당한 이 자기들이 평생 처음 당해본 어떤 지진이라는 재난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아주 강합니다. 생각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든 심리적으로 빨리 치유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각 그 대피소별로 그 심리치유센터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그분들에게 빨리 최소한도의 보금자리를 마련해드리는 게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하루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대피소 문제를 여쭤본 이유가 이번에 지진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대피소로 지정이 된 학교들이 특히 많이 부서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대피소라고 하는 것은 지진에 대한 대피에 제일 좋은 것은 넓은 공터입니다. 네. 그래서 학교 운동, 그 지진 대피소로 학교가 지정됐다고 오늘 문제 제기되셨는데 네. 오해 없으시는 게 운동장은 당연히 좋은 대피소입니다. 네. 문제는 지금처럼 이제 구호소라고 하죠. 네. 이렇게 자기가 머물거나 피할 수 있는 데는 제대로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건데 이 학교 건물들은 지금 오래돼서 그렇고요.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곳도 나중에 새로 지은 강당이라든가 이런 쪽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고시해 놓은 여러 가지 지진 대피나 혹은 구호소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네. 이번에 확실히 하나하나 점검을 해내서 국민들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지진을 계기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수가 앞으로 더 강한 지진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도 좀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계신지요? 예, 우선은 워낙 이 지진이라는 재해 자체가 저희들로서는 참, 겪어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재난입니다. 네. 그 경주에서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이제 설마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가까이 와 있는 재난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판단을 완벽하게 피하거나 대비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 지진이라는 재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국민들께서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과 이웃,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기본 요령을 꼭 숙지하셔서 그렇게 움직여 주셔야 되고요. 정부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번에도 드러났던 좀 미숙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쳐서 네. 정부가 신속한 대응 또 대비는 불가능하더라도 빨리 이런 이재민이나 국민의 피해가 있을 때 복구 이런 것들을 빨리 좀 더 체화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게 그래도 우리 앞에 혹시라도 이런 불행이 왔을 때 온 국민이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해낸다 하는 그걸 이번에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좀 우리 국민들 또 포항 이재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좀 고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들께서 관심을 기울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정성이 바로 포항 시민들한테 또 이재민들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거 꼭 국민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